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앞으로의 미래를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배운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숨 쉬는 것처럼 매우 당연했어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겐 당연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후세의 자손들에게는 어이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의 자유를 얻어라.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을 가진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 이 사피엔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권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두껍죠? 네. 648페이지로 된 벽돌책이에요. 책을 평소에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평소 내가 책을 읽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다 알만하게 알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피엔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별 볼 일 없던 유인원들이 어떻게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로 귀결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1부가 뭐냐면 인지혁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선조 그러면 긍정적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조상님이라고 하지 조상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사피엔스에서는 조상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 종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최상위 우두머리가 된 게 우리 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가 진화가 되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피엔스는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인원에서 오스피랄로피테쿠스, 그리고 에릭투스,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피엔스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피엔스는 동료 인간종들을 멸종시킨 만큼 자비가 없습니다. 인류는 크게 250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인류가 최상위 우두머리가 된 건 불과 10만 년밖에 되지 않아요. 10만 년 전부터 사피엔스는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는 모든 종을 다 죽이고 왜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그냥 다 같이 살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를 하라리는 사피엔스는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인지혁명을 통해 똑똑해집니다. 인지혁명을 통해 상상력을 얻게 됐어요. 잊지도 않은 허구를 만들어냅니다. 사자를 본 임팔라는 사자다 도망가자 라고만 해요. 사실만을 믿습니다. 인지를 통해 상상력을 만들어낸 인간은 사자를 보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자는 우리의 신이다. 허구를 만들고 그걸 진심으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믿음을 언어로 교류를 했고 언어는 협력을 만들어냈어요. 나약한 신체를 가진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 인지와 언어로 무장한 강력한 협력의 힘입니다. 1대1로 사자와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이기겠죠. 10대 10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사자가 이길 겁니다. 하지만 10만 대 10만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싸움이 아니라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협력으로 만들어낸 시너지는 여타 동물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 인간 사피엔스예요. 그리고 그 협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분화된 언어의 발전이에요. 사람들을 본 사자는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기 있다, 죽이자 라고 동료들과 소통을 해요. 거기까지밖에 소통을 못해요. 언어의 구체성이 거기까지가. 하지만 사람은 사자를 협곡으로 유인해서 언덕 위에서 불화살을 쏘자 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의 구체성은 인간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언어의 구체성은 곧 협력의 힘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그 언어의 협력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어요.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믿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말에 운동장에 가서 응원하는 나의 축구팀은 실체인가요? 아니, 무슨 개소리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실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말에 가서 응원하는 팀은 운동장도 아니고요, 선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감독도 아니고 그렇다고 엠블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말 오후에 경기장으로 모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2시간 동안 본인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한 팀에게 응원을 할까요? 그 응원하는 팀은 실제할까요? 라는 질문에 우린 답할 수가 없다. 이게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아마 사피엔스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허구일 겁니다. 인지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허구를 믿는 인간의 습성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공유하고 협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협력은 지구상에서 최상의 포식자로 만들어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의 기원은 7만 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인지혁명, 간단하죠? 어떻게 나약하고 신체적 힘이 없던 유인원이 지구를 지배하고 살고 있었을까? 그것은 인지혁명과 언어혁명이다. 자, 2부는 농업혁명입니다. 약 1만 년 전 인류는 지난 250만 년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한자리에 눌러 살기 시작합니다. 동식물을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유지했던 인간은 이제 동식물을 길러보기로 한 거예요. 맨날 위험하게 사자 사냥하지 말고 다루기 쉬운 소, 돼지 키우면서 그냥 먹자. 열매도 멀리 가서 따지 말고 그냥 우리가 길러서 먹어보자. 그렇게 시작된 농업혁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운명의 기원인 거예요. 불과 1만 년 전 일입니다. 250만 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50명 이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아간 게 1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냥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은 수렵 채집 당시보다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를 넘어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옵니다. 무엇이? 농업혁명. 농업혁명은 한자리에서 경작을 하게 되는 시스템. 이는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을 만들게 됩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라는 게 분리가 돼요.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던 수렵 채집 당시에는 생산물만 있었어요. 배고프면 근처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는데 그 나무의 주인은 누구예요? 없어요. 그런데 경작을 하고 나서는 그 나무에 소유권이 붙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에도 소유권이 붙기 시작했어요. 즉 사유재산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계급 제도가 생긴다는 말과 같아요. 농업혁명은 사유재산을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지배계층을 만들었다. 또 그동안 겪지 않았던 질병에 노출됩니다. 필요할 때만 일했던 수렵 채집 당시와는 다르게 농업인들은 한자리에서 한 동작을 하루 종일 합니다. 곡괭이질을 계속하고 삽질을 계속해요. 식량이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잉여 자원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요. 꾸준한 식량이 배급되면서 번식이 매우 안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전에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수컷만 번식이 용이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없던 수컷들도 짝짓기에 성공한 확률이 올라가죠. 왜? 식량이 많아지니. 이제는 굳이 우두머리가 되지 않더라도 일을 해서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또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뭔가 비슷하죠, 지금이랑.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니까 그동안 인간이 겪지 않았던 질병들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영양소도 굉장히 부실해졌어요. 자연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먹던 수렵 채집과는 다르게 한 가지 음식만을 먹게 됐던 농업인들은 영양의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질병에 취약해져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농사 지으려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소와 가축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집단 감염병의 대부분의 것들은 가축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 질병은 떼죽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농업혁명은 비단 사람에게만 재앙을 주지 않았어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불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최강자가 된 인간은 본인에게 방해되는 것은 모두 멸종시켜요. 그리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지배합니다. 자, 번식의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에요. 왜? 현재 70억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 성공한 동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가 있고요, 양이 있고, 돼지 있고, 닭이 있고, 말이 있어요. 자,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소인데, 야, 우리는 그래도 지구상에서 인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공한 동물이잖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와 닭, 돼지는 사피엔스의 필요에 의해 태어나고 죽어요. 소와 양, 돼지, 닭이 사자와 호랑이, 매머드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인간 다음으로 번식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피엔스의 본성에는 관용이 없어요.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지배하고 아니면 죽여요.
모든 종을 말살하고 최고의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이러한 성질의 사피엔스는 더 큰 규모의 집단으로 팽창되고 제국으로 이어집니다. 최초의 문명은 우리가 아는 수메르 문명이 최초로 문자를 발명하기도 합니다. 글쓰기를 발명한 거예요. 지금이야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 엄청난 발견이죠. 왜? 인간의 똑똑함을 밖으로 꺼내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기억을 본인의 머릿속에만 저장을 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기억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틀리기도 하고요.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들과 몇 마디 수다를 떨었지?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글쓰기는 기억을 꺼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인류 문명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발견이 없었다면 기원 전후로 위대한 위인들의 귀중한 텍스트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글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소크라테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시타르터도 이분들의 통찰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왜곡이 됐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데 한 사람만 거쳐도 어떻게 되죠? 30% 이상은 부풀려지거나 줄여서 전달이 됩니다. 하물며 수세기를 거친다? 과연 그 위인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1%라도 올 수 있을까요? 글쓰기의 발견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사유할 수 있는 기록의 발견은, 글자의 발견은 생각보다 낭만적이진 않아요. 태초의 글자는 숫자예요. 하지만 그 숫자는 세금을 걷기 위한 아이디어였어요. 조금 씁쓸하지만 모든 문명의 발전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피엔스의 본성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농업혁명이에요. 자, 3부는 인류의 통합입니다. 인지 언어 혁명을 통해 협력을 하고 농업혁명을 통해 인구의 팽창과 사유재산을 만들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가축과 식물을 바탕으로 인간은 집단을 넘어 제국, 신, 주식회사 등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그 당시 지금 하고 있는 카톡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어떻게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통합이 가능했을까? 하라리는 그 이유를 3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제국, 종교예요. 그리고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실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돈은 실제할까요? 자,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화폐를 다 모아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달러, 유로, 엔화, 위환, 다. 그럼 얼마일까? 거의 6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돌고 있는 화폐 단위는 60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신용의 발견으로 화폐는 마음껏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54조는 그저 은행 계좌에서 찍힌 숫자에 불과한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인간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믿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 나라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한국은 몇 프로죠? 7%죠. 100만 원 중에 93만 원은 시장으로 유통되는 거예요. 실제는 7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화폐라고 믿는 성질 때문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자, 문명을 받아들인 인류가 하나의 가치로 가장 많이 통합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이다. 자, 두 번째는 제국입니다. 자국주의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더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떠오르니까 군국주의, 제국주의 떠오르죠. 그죠? 하지만 하라리는 제국주의의 반전을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년간 영국은 인도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영국이 인도를 떠나고 나서 인도에 깔아놓은 철도나 행정 체계와 간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다 나라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하라리의 주장이에요. 자, 이 말은 뭐죠? 인본의 침략이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문명의 발전 차원에서.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어떻죠, 기분이? 어이가 없죠. 미친놈 아니야? 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하라리가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부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책의 매력을 오히려 더 높이는 것 같아요. 돈, 제국, 다음으로 인간을 가장 성공적으로 협력시킨, 통합시킨 게 뭐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독특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통합체예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신의 탄생으로 권력을 얻은 자는 오히려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신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신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 신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 신과 소통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신의 탄생은 인간에게 강력한 힘을 만들어줘요. 어쩌면 종교는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일 수도 있겠네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통합되어 있는 세 가지: 돈, 제국, 종교. 이것이 인간의 통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합시키려는 인간의 본성은 축구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는 해마다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를 통해서 아시아의 1등을 정합니다. 유럽의 1등도 정하고 4년마다 전 세계 축구를 하나의 팀으로 통합시키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죠? 월드컵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통합 본능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과학혁명입니다. 스페인의 한 농부가 기원 후 1000년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500년 뒤에 백고동 소리에 잠이 깹니다. 농부는 밖으로 나가요. 500년 뒤에 세상을 보고 놀랐을까요? 아마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도 하고 문명의 발전 차원에서는 암흑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다시 1500년도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500년 뒤 21세기 아이폰의 벨 소리에 잠이 깹니다. 농부는 놀랬을까요? 농부는 말하겠죠. 야, 여기가 천국인가? 아니, 지옥인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도 사고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인의 기준과 사고는 지금 이 시대에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라리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해서 문명이 탄생하고 줄곧 변방에 속했던 유럽이 어떻게 세계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되었을까? 그 이전까지 세계 문명의 패권국은 어디였죠? 네, 중국이었죠. 유럽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들죠. 왜 하필 콜럼버스였을까? 세계 중심의 패권국 중국은 갈 수 없었을까? 중국은 15세기 명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중국의 3대 발명품이 뭐죠? 종이, 화약, 나침반. 중국은 이런 거. 야, 내가 최강인데 야, 뭘 배우냐? 문호를 닫아버려요. 왜? 내가 최고니까. 배움을 멈춰. 하지만 무지를 인정한 유럽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과학의 기본적인 이념과 같아요. 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종교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 믿어. 하지만 과학 역시 하나의 종교예요. 교리가 다를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종교의 교리는 근본을 지키는 것이고 과학의 교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지금 21세기 현재 과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를 얻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시작은 무지예요. 본인의 무지를 인정한다.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과학의 교리예요. 뉴턴의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이 박살내. 또 양자역학이 그것을 박살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진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른 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은 무지를 인정한 유럽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과학혁명으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한 해답은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제 수강생에게 이야기한 부분과 매우 흡사한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프로에 갈 줄 알았다면 저는 프로에 못 갔을 겁니다. 왜? 저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요. 과학혁명을 무지의 혁명이라고 표현한 이 구절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자, 책을 끝으로 하라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결국 사피엔스는 신이 되길 원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의 탄생과 죽음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된 사피엔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아직 인간의 운명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인간은 그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빅 히스토리를 여행하시고 진정한 자유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사피엔스를 통해 갖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